며칠 전에 우리 전한길 대표가 저희 고성구 TV에 요청을 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김현태 후보와의 대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주 흔쾌하게 당연히 대담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입니다. 김현태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로 보게 되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했었는데요. 지금 뭐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이 조금 빠지셨나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는 있습니다. 평소보다 활동량이 좀 많아졌고요.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햇볕에 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선거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후보로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천 계양구 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현태입니다. 기호 5번이시구나. 옷 색깔은 후보가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색깔은 저희가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수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빨간색 하면 똑같아 보일 것 같아서 붉은 계통에서 색깔을 정하다 보니까 핑크색 계열입니다. 보궐선거 이 출마 결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뭐 아시겠지만 저랑 전한길 선생님은 정치는 최초에는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3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외부의 이야기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두 명이 같이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비상계엄 때 아시겠지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됐고 저는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이 지금 정권에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제가 파면되고 모든 것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 만났고 박사님처럼 이제 애국 유튜버 분들도 제가 출연도 하고 만나 뵙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출마한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군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계양을에 와서 보니까 정말 계양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남은 인생을 열심히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에 가보니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계양과 특별히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저는 군 생활을 30년 하면서 전국을 뭐 고향에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인천 특전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 자녀들을 중학교,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만 4년 이상을 살았죠. 저는 정겨운 도시인데요. 계양을이 이 인천에서 약간 서울에 제일 가까우면서도 약간 외진돼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20년 이상 마치 텃밭처럼 표만 받아가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도 많으시고 이게 과연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 동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전한길 대표하고 출마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전한길 대표도 출마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인데 저랑 이제 전한길 대표님하고 대구에 집회를 가면서 그날 저녁 뉴스를 대구에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 뉴스가 9시지 않습니까? 제가 딱 출연했는데 누가 이제 문자를 주는 거예요. 출연 중에 이천 시민들이 그 전에 저한테 시민들 대상으로 토크쇼를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이천 시민들하고 토크쇼 하고 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이제 이천 시장 나와라고 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저희끼리 그러면 선생님이 서울시장 나가고 제가 경기도지사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농담으로 이게 이야기를 했죠. 방송 중에?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현태 단장은 이제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게 됐고 전한길 대표는 이제 출마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전한길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신당 창당 계획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신당은 이번에 출마하기 전부터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는 사실 이 세계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또 많은 유튜버 분들도 만나고 정말 애국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건데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우리 보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단 한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잠시인지 모르겠으나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손절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하지만 정치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말에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국민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아스팔트에서 수십 년간 투쟁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과 박사님 비롯한 많은 애국 유튜버분들의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 진정한 애국 보수 정당
하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창당을 논의했었습니다. 근데 창당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창당 계획까지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멈췄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이야기 나와서 선거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아예 구체적인 우리가 로드맵은 아니지만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항을에 제가 출마한 것도 그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출마하게 됐고요. 제가 개항을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간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20년 이상 텃밭이라고 하면서 관리를 안 하고 표만 받아간 곳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그래서 호랑이굴에 호랑이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고요. 이 개항을 해서 우리 보수가 승리한다면 반드시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교체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창당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보수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한다면 또 이 세력을 국민의힘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겠죠. 창당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자유파 정당으로 역할을 하면 굳이 네. 따로 할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없다. 사실 국민의힘이 네. 잘했다면 제가 무서워도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자유와 혁신당과 함께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출마 선언을 할 때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요. 자유와 혁신 그리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3개 당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서울시장 후보로 자유민주당이 나와 있는데요. 전한길 선생님께서 이제 지지 유세를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 쪽이 좀 바쁘다 보니까 아마 영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고 황교안 대표님 평택을 지역에 나가셨을 때도 첫날에 영상으로 지지를 하셨어요. 지금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3개 당과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워킹그룹 만들어 놓고 서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이제 실시간대로 확인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항을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해보죠. 어제부터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우리 김현태 후보 후원회를 결성하고 계좌를 열었는데 37분 만에요? 근데 이제 37분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인터넷으로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시간이고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실제는 1분 내에 끝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버가 다운됐지 않습니까? 예상 못한 서버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뭐 농협뿐만 아니고 모든 은행이 동시에 입금 가능한 게 1초에 100건 미만이랍니다. 수십 건까지만 시스템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분이면 이제 6천 건이 맥심인데 서버 다운됐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말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그 10배 이상 1분 내에 돈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서버가 멈춘 것 같은데 돈 가는데 마음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이거 괜히 했나 싶을 정도 걱정 좀 했거든요. 괜히 했다가 이거 뭐 뉴스 끝날 때까지 점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국회의원 나오면 3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적이 좋은 거예요. 3일. 그렇습니까? 최근에 근데 한동훈 후보가 19분 만에 채웠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잘 끝난 것 같고요. 한모식인가 그자는 다운은 안 됐죠? 다운 안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500만 원짜리로 30명 보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뭐 19분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똑같은 농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운이 돼버리더라고요. 다운이 돼서 사실 시간은 별 의미가 없네요. 네네. 우리 지금 후원회장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모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구속 만기로 나와가지고 지금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어떤 인연이십니까? 아니 사실 유동규 본부장님은 원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의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의 측근이었다가 폭로를 통해서 등을 지게 됐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구속되고 뭐 이렇게 옥살이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면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전학의 선생님께서 애국하시는 분들 면회 가자 해서 유동규 본부장님 면도 가고 김영우 장관님도 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뵈려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됐죠. 그때 인연으로 이제 나오셨을 때 또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재명이 거쳐간 계양구을 지금은 이제 후원회 회장이신데 유동 대표님도 출마했었거든요. 계양구에 그래? 도와달라 제가 했더니 흔쾌히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회 회장님으로 모셨는데 너무 든든합니다. 네. 지금 후보로 개항을 주민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어떤 반응들이세요? 좀 많이들 알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누구는 50% 이상이 민주당이라 불가능하다. 왜 가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준비가 늦어가지고 후보 등록도 되나 마나 이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 선거사무소가 있는 그 상가를 한번 인사드리러 들어갔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욕먹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근데 정말 다행히 열 몇 군데를 갔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조금 섭섭하게 이렇게 나가달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 와중에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이런 말씀하실까. 뭐 다들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데 텃밭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 총선 때 개항 현장 취재를 한 2번인가 했는데요. 고성구 TV 이렇게 카메라에 그 로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고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일부 인원들. 그래도 어제도 3번을 어제 출동식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계양역에서 했거든요. 지하철 나온 데서 했는데 제가 3번 하다 보니까 요새 차량이 또 2번 하고 나서 고장이 났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육성으로 했습니다. 육성으로. 근데 거기서 일부 말씀하신 그런 극성인 분 몇 분이 나타나가지고 좀 말썽을 또 부리고 경찰도 좀 왔다 가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에서는 심왕서 후보를 공천을 했어요, 일찍. 이게 또 결국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 분열로 인해서 선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출마 과정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제가 출마하기 전에 이제 심항서 후보님이 보수의 대표 나오셨죠. 근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지금 나와 있는 민주당 김남준 후보와 지지율이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 대항을 포기했구나. 예. 김남준이 이제 이재명을 등에 업고 전략 공천을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심항서 후보님은 여러 가지 평가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를 잡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보수의 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항서 후보님과 제가 국민의힘 지휘부에서 제시한 대로 여론조사를 하든 경선을 거치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포기했던 이 지역을 우리 보수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국민의힘의 심왕서 후보하고 무소속의 김현태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면 김남준 후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제 이겼을 겁니다. 그렇게 보도도 됐고 제가 와서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온 지 이제 2주가 채 안 되지만 분위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를 지지하신 분 많고 저를 지지한다는 건 보수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심항서 후보가 합친다고 하면 이깁니다. 저는 이긴다 확신하거든요. 이 부분은 심항서 후보님도 그렇고 국민의힘 우리 지도부도 그렇고 갈라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보수가 그동안 민주당이 텃밭을 여기며 거저 먹었던 계양구를 국민들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수가 이겨야 된다는 그 기준에서 좀 냉정하게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한길 대표의 요청을 받고 우리 김영태 후보 출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심왕서 후보 쪽에 연락을 했어요. 아마도 김현태 후보가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심왕서 후보가 현재로서는 단일화 생각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심왕서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면 오늘 심왕서 후보도 좀 출연해서 단일화 얘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왕서 후보도 김현태 후보가 단일화를 요청할 때 현재로서는 단일화 생각 없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혔으니까 이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유우파 진영에서 단일화를 하면은 계양을도 이길 수 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쓴다면 누가 최종 후보로 나서던 단일화를 무작정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계양을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지선을 완패를 한다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 대표를 하고 한동훈을 뭐 데려오려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김문수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서 한동훈이 뒷문 열어줘서 데리고 들어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저도 뭐 정치 이야기는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예를 들면 이진수 후보가 이겨내고 대구시장에서 이겨낸다 한들 그게 최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간 이 상징적인 계양을에서 보수가 이겨낸다면 무너져가고 있는 보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당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를 살려내느냐 자유민주를 지켜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 전쟁으로 봐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후보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당 지도부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가도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김현태 후보는 계양을 승리를 위해서 심항서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읽고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종북, 친중, 반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우려심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 최근에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안보 외교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정치에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활용
사용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 계양 구민들 위해서 제가 정말 헌신하면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계양구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후돼 있고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서 30년간 봉사했는데요. 남은 인생은 계양구 을에서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